자, 그러면 두 번째 토크를 뭐 제가 발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제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자, 10년 전만 해도 저 솔직히 말해서 만화계의 사기꾼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 지금도 뭐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업계가 커지고 좀 더 투명해지면서 뭐 그런 분들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 또 뭐 외주 만화 시장에서는 공견연하게 조금씩 이렇게 원고를 떼었다는 소리가 좀 들렸어요. 가장 큰 게 이제 원고료 떼먹히는 게 많았잖아요. 진짜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짧은 거, 긴 거, 어떤 거, 최근 거, 옛날 거 해드릴까요? 마음대로 하시죠. 마음대로 할까요? 제가 예전에 만화 처음 들어왔을 때 인천의 모 출판사에서 교과서 사회에 뭐 사파를 조금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파 만화를 좀 그렸어요. 당시 제가 한 달에 20만 원 벌 때였거든요. 한 500만 원 준다니까. 이거 뭐 역점 사업이잖아요. 석 달을 넘게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돈 들어올 때 있으니까 뭐 고기도 먹고 뭐 용돈도 사고 필요하면 샀는데 나중에 그 출판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제가 기차 타고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김밥 하나 사주더라고. 김밥 먹으면서 죄송하다고 다음 주는 또 된다고. 기다리면 또 2주 지나는 거야. 한 3번 4번 가니까 숙박비하고 식사값 기차표 자쳐서 한 5, 60만 원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싸웠는데 어찌어찌게 해가지고 겨우 뭐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신인일 때는 교과서에 들어가는 그림은 저작권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진짜 막 울며불면은 아니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교과서들 보면 가끔씩 이제 승질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뭐 그게 이제 주로 신인이 많이 당하잖아요. 네, 저도 신인이었던 90년대 초를 보면 네. 지역의 뭐 주간 신문이었는데 한 페이지 통으로 만화를 그렸는데 그 돈을 안 주더라고요. 얼마 정도 그랬는데요? 한 3개월 그랬는데 돈이 꽤 됐죠. 근데 그 돈을 한 6개월 만에 받았나? 근데 그렇게 주는 것도 다행이에요. 사실 떼먹이는 거 많죠. 그러니까 뭐 계약서 씁니까? 뭐 관공서는 괜찮은데 일반 회사나 그런 게 많아서 사실 외주만화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관청, 홍보, 뭐 뭐 이렇게 뭐 또 큰 회사, 대기업 사기 안 칩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사기 하면 뭐 진짜 사기꾼도 있지만 사기라기보다는 일반 관행을 우리가 먼저 삼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런 건 있어요. 뭐요? 이제 뭐 관청이 나한테 뭐 그런 걸 쳤다는 것이 아니고 갑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한 3천만 원짜리인가 2천만 원짜리인가를 외주를 방역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정말 일부 조금만 주고 그지. 인쇄소에다가 인쇄비로 너무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콘텐츠 제작인데 나는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아 나 시청하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보면 아직도 관에서는 만화를 볼 때 그냥 뭐 작가한테 대충 얼마 주고 만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인쇄까지 다 해주겠다. 싫어하더라고. 그러면 하게 해볼게요. 어차피 좀 학교 좀 학생들 많이 저게 뭐 관리를 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하시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거 많죠. 많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아예 그런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요즘에는 웹툰 쪽에서는요. 그 에이전시 같은 친구들이 프로 작가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생들 대상으로 계약서 갖다 놓고 작가 시켜줄게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린 나이에 돈 주고 작가 시켜준다니까 이제 글을 받아서 이제 테크닉적인 거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한 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테크니션으로만 남게 되고 또 하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휴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기 다 가명 쓰잖아요. 뭐 식구금도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우는 작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참았다가 이제 제대로 데뷔를 하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연락 오잖아요. 외주도 많이 와요. 학교로 연락 오는 거는 싸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에는 보통 뭐 속된 말로 이거 두 개 있잖아요. 눈탱이 뒤통수 두 개 있는데 학교는 앞쪽으로 오네 주로. 그래서 이제 웬만한 외주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값어치가 나가지도 않고 요즘 애들은 안 합니다. 일단 요즘 친구들은 알바의 개념도 우리처럼 이렇게 어수룩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있잖아요.
그 사기 종류 많아요. 우리 사기라고 쳐서 좀 그런데 사기 종류도 많잖아요. 아이디어 뽑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준다 하고 딱 글을 쓴 다음에 사이트나 게시판 딱 올려요. 그러면 관심 있으니까 요 밑에 뭐라 적냐면 요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좀 달라고 해요. 한두 장만. 근데 애들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 예비 특히 학생들이 많이 주면 그걸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걸 모은 다음에 다른 작가를 데리고 와서 요 자료를 통계를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근데 아이디어는 이건 뭐 어쩌고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잘 애매하고 고소도 힘드니까 이런 식의 사기도 있고 뭐 만화 쪽에는 전통적으로 사기 많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기 같은데 사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 사기냐 사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출판 만화 시장일 때 이제 기자들이 각각 이제 자기들이 이제 데리고 있는 그 관리하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식의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 작가들. 그럼 작가도 있고 예비 작가들도 있고 뭐 트레이닝 하는 작가도 있는데 다 세팅이 돼서 이제 연재가 들어가는 거야, 직전에. 그런데 갑자기 뭐 정부 선정 만화가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또는 뭐 우리 부장님.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지. 그렇게 말 안 하지. 사실 꼭 작가를 불러서 면박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진짜 못됐거든. 뭐 스토리가 이런데 아니 다 같이 트레이닝하고 다 같이 수정 컴법 다 봐놓고 작가한테 몇 년 동안 지금 그거 데뷔 하나 보려고 노력했던 작가한테 스토리가 갑자기 이상하니 뭐 본인은 조금 이러면서 면박을 주고 얼마나 자괴감 느껴. 그렇게 해서 짧게는 3년 길게 5년 가는 작가들도 봤는데 이거는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집배님이 흥분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관행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그리고 많이 없어졌어요,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어쨌든 이러한 외주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피해를 덜 당하려면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좀 뭐 다트케이님하고 이제 뭐 저도 좀 친한 작가 좀 있잖아요. 부산에 하마탱 작가. 하마탱 작가가 이 분야 전문가거든요. 아,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눈뜨기 뒤도 다 맞았나 봐. 아무튼 이 작가가 저한테 한번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방송을 보시고 이 작가의 사례를 참고를 해보세요. 하마탱 작가가 예전에 한 100만 원 정도 원고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원고료를 100만 원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전화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자꾸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하마탱 작가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리고도 별 반응이 없으면 부산지방법원, 부산이니까 하마탱 작가가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소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액 심판 청구. 그래서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 그다음에 작품, 그다음에 메일 주고받은 거, 서신들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자료 제출하고 이 소액 심판 청구는 하루만 재판하거든요. 딱 단일 하루만 재판하는데 재판 날이 잡히면 가서 재판을 받는데 보통 그 재판하는 벨실에서 직원이 와서 중재를 한답니다. 합의를 종료하는데 어떻게 종료하냐면 보통 50% 정도, 100만 원이면 뭐 서로 50% 이렇게 해서 종료한다는데요. 그 외에도 이 하마탱 작가 블로그를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하마탱 작가 블로그를 가면 자료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탱 작가 블로그 치시면 안에 뭐 원고 협상, 브랜드 투 노하우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자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피디님이 좀 끝나라고 해서 예.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하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제 만화가들이 제 권리를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귀찮더라도. 그래서 좋은 아까 그 사이트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결국 이제 문화산업 자체가 아까 통계도 말했지만 네. 건전한 어떤 계약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약서 쓰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사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결론은 피해에 있어서 속만 끓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팁을 하나 잠깐 드린다면 웬만하면 지사항은 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 전화로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뭐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토크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있던 시간이 아니었던가, 유익하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재밌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신 다트케이님 인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추운 가을이 왔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